저는 이거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매장, 외식업, 카페, 치킨 이런 외식 사업 하시는 걸 먼저 생각을 떠올리시는데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사실은 그걸 처음 시도를 할 때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적던 많던 실패의 두려움은 똑같아요. 뭐 적다고 해가지고 한 번쯤 실패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장사 한 번쯤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경험이 정말 튼튼한 사업장을 만들어 주긴 하거든요. 첫 번째 사업이 성공을 해버리면은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성공하는 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실패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쓴 장사라는 책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방법,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 이것만 제 생각에는 들으셔도 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실천을 했을 때 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뭐냐면 사장놀이. 사장놀이라는 걸 꼭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강연을 할 때도 거의 50% 이상을 이 사장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행착오는 남의 집에서 먼저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장사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삼겹살 집이다. 그러시면은 삼겹살집 하나 오픈을 하려면 물론 뭐 작게 오픈도 하시겠지만 크게 뭐 30평, 80평, 100평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장 좀 보태서 10개 오픈하면 9개 망한다고 봐야 돼요. 한 번도 장사 안 해본 분이 100평짜리 삼겹살집 오픈한다 그러면 98.95% 망한다고 봐요. 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100평 정도 되면요, 직원 몇 명 써야 되는 줄 아세요? 10명 이상 써야 됩니다. 15명까지 써야 돼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기업. 그런데 경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큰 삼겹살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운이 굉장히 좋거나 자본이 엄청 많거나 자본으로 밀어붙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사장놀이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남의 삼겹살집에 취업을 합니다. 일단 구인 공고 보시면 뭐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니저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젊으신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한 다음에 시급, 월급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거기서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장놀이 하러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장놀이. 그렇죠? 일단 들어가서 모든 열정을 다 불태우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월급은 적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눈치 빠른 분들은 발견합니다. 이놈 이거 지금 일하러 온 거 아니구나, 이거 배우러 왔구나, 경험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티나지 않게 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돈 얘기는 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열정을 불태우겠다라고 하시고 일단 취업을 하세요. 취업을 한 다음에 사장놀이 별로 안 어렵죠? 거기에서 이제부터 내가 사장이에요. 내 마인드는. 그래서 지금 이 매장의 매출을 15% 올리는 게 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목표는 이 매장의 매출을 15% 내 힘으로 올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올리냐고요? 그건 당신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목표가 일단 정해졌어요. 여기 한 달 매출 3천만 원인데 15% 정도 올려야 돼요. 얼마지? 450만 원 올려야 되죠? 3,500만 원. 여기 평균 매출 3천만 원인데 내가 3,500만 원까지 올리겠다 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어떻게 올려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가서도. 판매가를 높여야 되나? 손님이 떨어질 텐데. 판매가를 안 높이면 서비스를 좀 더 주나? 원가가 너무 높아질 텐데. 운영 시간을 더 늘리나? 빨리 오픈하고 늦게 마감을 하나? 그럼 인건비는? 몰라요. 방법은 저는 몰라요. 사장놀이를 시작하게 되면은 머리에 오만 잡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딱 정했는데 거기에서 마음 먹으세요. 내가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 못한다 그러면 장사 안 하겠다고 마음 먹어야 돼요. 물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은 됩니다. 달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내가 예전에 첫 사장놀이가 삼겹살집이어서 삼겹살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가 끝난 지 얼마가 안 됐을 시점이었고 대학교를 휴학했을 그 시점이었어요.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일반 알바생으로 2000년 정도였나? 삼겹살집에 일반 알바생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삼겹살집에 들어가면은
불판부터 닦아요. 그 당시에 불판 닦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불판 같은 거 업체에 맡겨가지고 다 닦아서 오는 경우들도 많죠. 다라이에다가 바스켓에 모여가지고 3명 정도가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하다가 한 달쯤 지날 때 이제 홀로 나와요. 홀로 나와서 이제 서빙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서빙을 하는데 주방에서 깻잎하고 상추를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한 상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깻잎하고 정확하게는 깻잎 3장, 상추 3장이었어요. 바구니에 깻잎 3장, 상추 3장만 있어도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 작으니까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방장님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라 하시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가지고 간 그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한 50대 중반 되는 어르신들, 아저씨 분들. 이 분들이 4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이 새끼야, 이거 사람 수만큼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욕 들어먹으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저는 그 욕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맞잖아요. 상추 3장, 깻잎 3장인데 사람이 4명이에요. 이거 뭐 한 장씩도 못 먹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다시 리필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런 반복이 됐어요. 젊은 분들이 와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이거 적게 주겠어요? 상추값이 뭐 폭등을 했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뭐 상추값이 뭐 고기값보다 더 비싸네 과장 섞여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는 많이 안 주고 가지고 가면 욕 들어먹고 더 리필해 오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렇게 하면이 어떤 거냐면 상추를 보관하는 냉장고 있잖아요. 상추를 보관하는 이 냉장고가 토핑 냉장고, 뭐 테이블 냉장고, 뭐 이런 냉장고라고 하는데 그걸 주방에서 밖으로 꺼냅시다. 그래서 맛장, 뭐 된장, 상추, 깻잎 이거는 직접 가져가게 합시다. 흔히 말하는 셀프잖아요. 셀프. 그 당시에는 셀프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거 직접 가져가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방장이 탁 나오면서 야, 그거 밖에다 두면 상추, 깻잎 다 동나는데 원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이거 아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밖에 두는데 카운터 옆에 둡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너무 무턱대고 많이 가져가지는 말라는 거죠. 눈치를 조금 보게끔 하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매니저님이 한번 해볼까?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이거 꺼내가지고 옮기고 세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추 깻잎 가격이 거의 1.8배 정도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데 2가지 변화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버리는 야채가 줄었다. 왜일까요? 드실 분이 먹을 만큼 가져가니까. 두 번째로, 안 드시는 분은 안 가져다 놔도 되니까. 의외로 야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큰 변화가 뭘까요? 야채가 1.8배가 더 나갔는데 고기 매출이 20%가 는 거예요. 야채는 2배가 나갔잖아. 야채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고기만큼 비싸나요? 매출이 20% 이상 올랐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 파는 삼겹살집에서 20만 원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한 달, 2달 지나니까 그 결과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니저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매니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 부매니저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 근데 군대를 입대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저는 부매니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2-3달 있으면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은 했지만 그 제안이 저한테는 대리에서 부장으로 진급하는 그런 기분? 지금의 나이에서는 엄청 인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나중에 그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까지 계속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또 매출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사장놀이. 고민했던 거 모두가 매출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의미 없었던 것도 있고 오히려 안 좋았던 결과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시도도 있겠죠. 근데 이거 뭐가 좋아요? 내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가게에서 시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남의 가게라고 책임감 없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장놀이라는 거 다른 매장에서 배워보고 거기에서 시도까지 해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리스크는 50% 이상 줄어든다. 저 이게 확신합니다. 사장놀이 꼭 한번 해보세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